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우리가 전해드립니다. 뉴스픽 시간이죠.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소감 한마디 하시죠, 우리도. 네.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섭외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이렇게 막 그냥 시켜도 이제 대본 없이 잘하는군요. 근데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뭔가 달라진 거 느낌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렇게 뒤에 화면 배경으로 맨날 이렇게 파랑 색깔 도시 여의도의 모습을 좀 담아서 뒤에다 이렇게 배경으로 삼아 놨었었는데 오늘은 치웠어요. 우리가 10만이나 됐는데 그런데 의존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을까요? 왜 이럴까요? 이 제작진이 한번 갑자기 시도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시커멓게 나을까요? 아니, 일단 뭔가 좀 이상한데 저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배경 없이 순수 그 자체로 저희만 집중해 주시라 이런 의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동희 기자, 지금 여러분께서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방송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어떤 겁니까? 일단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방을 복원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보낸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을 최초로 전송한 인물이 손준성 검사라는 점도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4월 3일 대화방을 복원하고 그리고 자료들을 추적을 했는데 이날 오전 6시 59분에서 7시 18분 사이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지현진 씨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 등을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전송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26분쯤에 지 씨에 대한 판결문 그리고 오후 3시 20분경에는 1차 고발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에게 받은 손준성 보냄이란 이게 조작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 검사가 이 메시지를 최초로 보낸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송 검사가 제3자를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보냈는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제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한 50회 이상 정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참 이 세상에 비밀이 없다 이 생각을 했는데 김웅 의원이 그렇게 방폭파해라 이렇게 말한 그게 몇 년 전에 폭파된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거를 복원을 해내네요. 공수처가. 네, 야, 공수처. 사실 저는 공수처가 되게 무능하다고 계속 그동안에 생각해 왔는데 이런 걸 복원해내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아니 이렇게 복원하고 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지 뭐 미리 그렇게 설레발을 쳐가지고 기각을 당했는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까지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잘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 이제는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이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아주 빼박 증거로 나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텔레그램 보냄이라는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텔레그램에 나왔어도 그 거짓말이다, 나 아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기던 우리 네. 고위공직자 이 두 분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예.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도 거짓말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괜찮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괴문서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지고 있고 조성은 씨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조성욱 씨 말이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요 그래서 손준성 보냄 이것도 참 특이하고 손준성 씨에게 그 지 모 씨의 형사 판결문을 검색해서 올려준 그 뭐 본인이 또 자기의 명예를 훼손한다 그러면서 뭐 고소하겠다고 막 으름장 놓던 그분 다들 어떤 입장을 펼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 세계일보에서 단독으로 내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언론에서 계속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 관련해서 검찰에서 작성했다는 그 문건. 검찰에서는 윤석열 장모에 대한 상황을 뭐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던 그 문건. 그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었고 그것들이 윤석열 장모의 변호사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변호 논리로 사용이 되었더라. 이게 지금 밝혀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말들이 없죠?
이것까지 연계시켜 보면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이 조금 더 고발 사주 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사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은 나쁜 일 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이 나쁜 일을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했고 이렇게 법리를 따져보니까 큰 문제입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재판으로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법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법리 같은 것들이 피고인에게 넘어가거나 방어 논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작성해 놓고는 자기네끼리 보려고 작성했다고 하더니만 그게 이미 넘어가서 피고인에게. 예. 근데도 뻔뻔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야,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장모님 되면은 그렇게 되나 보죠? 그리고 그게 검찰총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습니까?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명예훼손죄는요 반의사 불벌죄라서 본인이 피고인, 피의자, 가해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피해자를 적시된 게 바로 윤 총장하고 김건희 씨하고 그 장모인 최은순 씨예요. 그분들 의사 없이 검찰이 그냥 함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저 좀 있으면 내일 되면 제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안철수 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한 거는 당선이 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겠다가 공약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소속 정당이 제1정당이 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와 단일화하는 도중 하차를 했었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21.41% 득표율을 얻으면서 3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지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이제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그래서 과오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는 또 다른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선 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일단 단일화가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3지대에서 막판에 들어서면은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출마가 직업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내심 반기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은 보수 진영의 표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화 과정과 단일화 과정에서 일어날 갈등 부분들 고려할 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이제 공동정부까지 거론을 하면서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이 사견을 전제로 말을 하긴 했는데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종로구 이제 지역구의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참요. 민주당에서는 출마가 직업이냐 이렇게 비웃으면서 또 한편 속마음으로는 야 고맙다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이분이 또 끝까지 가야지 고마운 거지.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또 힘을 쫙 한쪽에다 실어주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아마 안철수 후보는 사실 그렇게 해서 매우 농후한 사람이죠. 2002년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인기 너무너무 좋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할 사람으로 각광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에게 아주 그냥 통 크게 예쏘 시장 하시오 이러고서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본인이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안 됐죠. 오늘 또 나왔습니다. 어제 잘 되겠습니까? 이 모양새가 흘러가는 게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배수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2%에서 4% 정도 나오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또 뭔가 본인의 입지를 다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간단하게 보죠. 야권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이 있었습니다. 투표율이 거의 50%를 지금 육박했어요. 첫날. 자, 뭐
이준석 대표는 뭐 70%가 넘으면 자기가 탄수화물을 한 달 끊겠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본인 탄수화물 끊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은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누가 그렇습니다. 이겨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 네. 그거는 이제 몰라요.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11월 5일 투표, 11월 5일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모바일 투표를 진행을 하고요. 내일과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ARS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일단 각자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2030이 늘어났고 온라인 당원으로 네. 늘어났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분석도 있고요. 투표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년층의 투표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로 하니까 당연히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한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예요. 이게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들도 결집해서 배워서 나온다는 거니까 사실은 꼭 홍준표 후보에게만 유리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지금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한 표 주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누구에게? 그러면 저는 홍준표 후보에게 걸겠습니다. 우리 500원 내기예요. 500원 내기. 자, 우리 11월 5일 날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댓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지금 바쁘니까 댓글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자, 저희 여러분 지금 기다리던 그 목 빠지게 기다리던 그분 제가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